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유지연 강사이고요. 오늘 중간고사 용문고 수학 중간고사 분석 설명에 오셔서 귀한 발걸음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토대로 보다 이제 학원 선택에 있어서 명확하고 이제 선택지를 좁혀드리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시대인재 목동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가르쳤고요. 현재는 A반, B반, AB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용문고 수학 출제 경향, 그리고 수학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유지연 수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용문고의 특징이라고 하면 1등급이 26명, 그리고 2등급이 62명, 총 88명 안에 안착해야지만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관내 남학생 최다 인원이기 때문에 2등급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 특이사항이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에 기하 과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용문고는 2학년 1학기에 기하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은 3주에서 2주간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윈터 기간 내에 꼭 선행을 기하를 해주셔서 2학년 1학기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야지만 성적을 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만 용문고 수학의 조금 특이사항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이거 봐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거기에 종이 한 장씩을 끼워드린 것 중에 용문고 총평, 중간고사 총평이 있을 거예요. 이거 시험 끝난 당일 오후 1시에 어머님들께 제가 보내드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귀가하셔서 보시면서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하 11문제, 중 6문제, 상 3문제, 최다 오답 3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난이도 하 같은 경우는 시중 교과서의 난이도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난이도 중상은 시중 문제집 및 기출문제 변형 정도, 그리고 최다 오답 3문제가 조금 특이했는데요. 모의고사 기출 킬러 20번, 21번을 그대로 가져왔던 함수 활용 모의고사 킬러 문제였습니다. 또한 단원별 출제 문항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작년의 경향성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원 융합형 문제여서 1단원의 경우가 문제수가 타단원에 비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이 융합형 문제를 삭제하면서 단원별 출제 비율을 정상화시키고 각 단원의 비율을 동일하도록 시험에 출제했던 거죠. 그래서 단원별 출제 비용이 정상화되었다. 그럼 이렇게 확 바뀐 출제 경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교과서 출판사가 변경되었어요. YBM 교과서에서 비상으로 바뀌었는데요. YBM 교과서가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최신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수록됐다거나 아니면 긴 인수분해 문제를 교사용 학습지랑 교재에 이미 넣어놨다거나, 그래서 애초에 이런 특징이 YBM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긴 인수분해라든지 어려운 문항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건데, 그 교재가 바뀌니까 비상이라는 교재로 바뀌면서 저희 시험에도 똑같이 긴 인수분해가 삭제됐고 융합형 문제도 같이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긴 인수분해가 삭제되니까 난이도 자체는 비슷했어요. 이제 근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아졌던 거죠. 왜냐면 복합형 문제라든지 어려워 보이는 게 삭제됐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용문고 수학 선생님들이 선택한 방안은 정답률이 너무 높아질 수 있으니 단답형 문항을 5문항으로 늘렸던 것이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낮아진 대신에 단답형 문항 수를 늘렸다. 그리고 아까 고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모, 그 다음에 구모, 그리고 평상시에서도 내신 문항이랑 모의고사 문항을 따로 보지 않고 공부를 단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용문 수학에서는 출제 경향을 바꿔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2024, 2025의 최고난도 문제 경향성을 제가 샅샅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경향성은 고난도 문항들을 융합형, 인수분해가 긴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2020년 고1 육모 20번이에요. 근데 숫자랑 함수의 식만 바꾸고 그대로 출제했었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 상위권이다 하면 풀었어요. 풀었는데 틀렸어요. 자, 학생들이 왜 틀렸냐 하면은 이게 범위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경우 함수였어요. 근데 도형에 관한 최대 최소 문제를 그래도 많이 푼 학생들은 풀기는 했죠. 보통 아마 30이라는 답을 냈었을 텐데 이 문항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한 최대 최소 문제였으면은 저희 육모에서도 한 17번, 16번 이 정도 수준이었을 텐데 이게 왜 20번인가 하냐 하면 축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짚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저는 자체 교재 킬러 아카이브라는 교재 당연히 실어놨었고요. 그래서 문항 자체는 풀 수 있으나 기출을 직접 풀어보지 않았다면 오답일 확률이 높았던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최다 오답 문제 중에 하나가 18번 문항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 대한 총괄적 이해라고 했는데 단원 자체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고 이제 문항들을 보시면 이제 두 거리의 차를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숫자만 바뀌고 하나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기출을 풀어보았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문항은 오히려 특이하게도 상위권 학생들이 한 번도 안 풀어봤어도 시험장에서 집중하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 오히려 아까 그 문제는 정답률이 오히려 떨어졌을 것 같고 이 문항은 처음 봤어도 어려움 없이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풀어냈을 만한 문제. 네, 이런 문항들이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난도 두 문항을 제가 분석해서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하셔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기출 문항들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난이도가 중에서 하까지 난이도는 빈출 문항을 그대로 또 가져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다른 학교들도 빈출 문항 가져오죠. 근데 예를 들어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뭐 하나라도 요소를 꼭 바꿔서 내요. 학생들이 어렵도록. 근데 용문고 같은 경우는 기출 문항을 그대로 변형을 거의 없이 빈출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소한 2023년에서 2025년 3개년을 정확하게만 풀어냈어도 40점 이상은 저는 받지 않았을까. 근데 아쉽게도 학생들 중에 이렇게 공부를 시켜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직전 보강에서라도 2023에서 2025 기출을 되게 변형을 거쳐서 풀어냈어야 기본 점수는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이번 문항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낮은 만큼 학생들 수준에서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기출문항 오답 검토를 조금 일상화하는 연습은 너무 당연하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용문고는 연계 경향성이 두 번째로 강조드리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을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그래서 변형 없는 유형들도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됐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조금 연계성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봤어야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킬러라고 하면은 이 부분 저희 시험에 나온 파트 말고도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범위에 그러니까 정의역에 미지수를 넣는 유형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문항들을 싹 빼고 이제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 말고 상위권도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을 애초에 줬기 때문에 공부만 성실히 한다면
고득점은 무조건 가능한 구조가 용문고 수학입니다. 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점대 초반, 초중반으로 설정되었다면 제가 보기엔 이번 시험은 일단 학생들의 수준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제외하고 보고서는 이 작년 시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수준? 1, 2점. 왜냐면 체감 난이도는 낮았지만 문제 자체는 단답형도 많았고 오히려 실수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등급 컷은 80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서, 유형서, 모의고사를 크게 3가지로 모두 다 자체 교재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해서 한 번 더 넣습니다. 지금 커리큘럼, 근데 내신 커리큘럼이 제가 조금 많아요. 교재를 3권이나 써요. 다 자체 교재로 쓰고 있고요. 저는 자료 조교만 4분이 계시고 현장 조교를 3분을 써요. 왜냐면 저는 자료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첫 교재로는 이제 5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할 때 한 달간 클로저라는 유형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특히 시험 한 달 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좀 일찍 올 걸. 유형부터 같이 쌤이랑 공부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간 무조건 유형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6월 시험 전 한 달부터 넥서스라는 교재로 학생들과 공부를 합니다. 이 교재는 뭐냐면요. 이제 각 7종 교과서, 이제 시중에 있는 출판사 교과서가 7종인데 그 교과서의 문제들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있는 교사용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의 변형, 그리고 그 변형의 변형을 담은 2주 완성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교과서 문항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다음 교재인 에이펙스에서 최고난도 문항들도 담음과 동시에 모든 7종 교과서 자료의 문제들을 제가 손필기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 문항들이 거의 200문제가 넘는데 저는 항상 시험 문제 준비를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필기를 다 적어서 하위권 학생들도 교재를 접할 때 어려움이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네, 수강 후기 하기 전에 저희가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유제 1 모의고사는 이제 각 학교별로 저는 준비를 해요. 특히나 용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에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여서 저는 총 6회를 진행하였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45분간 시험을 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성적표를 다 보내드려요. 자, 그렇게 보내드리고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은 항상 쉬웠다고 왜냐면 제 동형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도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수강 후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떤 강사냐고 하면 될 때까지 선생님이 붙드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쓰러지겠다. 저는 학생들 클리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화, 수, 목, 토, 일이 수업인데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이 클리닉을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 4분 돌리면서 같이 봐주고 있고 그 조교 선생님이 돌린다고 해서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2월 내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수가 적은 편이 아닌데도 회원율이 0%예요. 이번 3월 내신 기간 동안. 네. 그래서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수업. 그리고 사실 이제 첫인상을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여고나 다른 성북구 고등학교에 유재원 쌤 무섭다고 소문이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관리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고 제가 주말 같은 경우는 바나프레소를 여기 앞에서 대관을 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남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대관을 해서 학생들 봐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 후기 어머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극한 열정으로 받는 박력 있는 수업 절대 둘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 영상 매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도 상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는 보통 제가 카카오 채널로 이제 성적표를 전송드리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궁금증은 그냥 개인 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5월 개강 시간표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5일부터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는 각 수준에 맞게 수업을 듣다가 용문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에 수업을 같이 듣고 있고 성적을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학생들 당연히 너무 준수한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B반부터 A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기 실력보다는 확실히 높게 나왔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연락을 많이 해주는데 1등급 학생들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 20점대, 30점대 저희 유제 원 모의고사로는 정말 20점 맞는 학생들도 50점 맞는 학생도 있고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이번에 경동고 학생 중에 입학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수학을. 그걸 한 문제 맞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경동고 시험이 이번에 중간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는데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너무 감사하고 포기해주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도 상위권 학생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카오톡 채널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